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부여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교사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과정 설명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담임선생님들의 상담 주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학교종이 어플로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담임선생님과 연결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고 그 후 각 부서의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안내드리는 부서는 교무기획부, 교육과정부, 학생안전복지부, 인재육성부에서 방과후와 진로 진학 분야, 기숙사 사관부, 교육연구부의 평가 분야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부여고등학교 교장 황석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인사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당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데, 학교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든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학생들과 많은 공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생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고 내 아이가 무엇을 희망하는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고 싶었는지를 학부모님들은 계속 같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요 근래에 대학교 입시 제도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매년 대입 지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데, 학부모님들도 수시로 기회가 되면 그런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난 1월, 2월 달 두 달 동안 2022학년도를 대비해서 학교 여러 곳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인공지능 교실을 2개의 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준비하였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실도 기존에 있는 곳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해서 현대식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꾸며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실내가 좀 지저분해서 실내 도색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밝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교무실 앞에 있는 빈 교실을 3학년 학생들이 대입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실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공간들이 올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학교는 도교육청이 공모해서 3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관련 교실을 확보했고,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저희가 중심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요 근래에 화두가 되어 있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참교실 모델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아마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그러한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부여고등학교는 학생 전체를 위한 학교도 만들어야겠지만 학생 개개인도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학년부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 교과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부여에서 태어나서 부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여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교장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는 자세로 저희가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을 학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고, 학부모님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만족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를 교장 황석현이 멋지게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무기획부에서 교무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무기획부의 주요 업무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무기획부에서는 학교의 전체 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에는 3월 2일 수요일 이미 진행된 대로 입학식과 개학식을 운영하였으며, 24일 목요일에는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며, 13일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1학기 1회고사가 진행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교내 체육대회가 운영되며, 6월 9일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3학년은 수능 모의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1학기 2회고사가 진행됩니다. 7월에는 6일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진행되고, 18일에는 학예방학식, 그 이후 바로 19일부터 29일까지 학예방학 중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됩니다. 해당 일정을 잘 유념해 두시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무기획부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가장 먼저 연결이 되는 곳이 바로 교무기획부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무기획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소통의 연결다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기반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부여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정민재입니다. 자,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주요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고 성공적으로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가 협력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과목의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으로 취득하고 그 학점이 누적되어 졸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것을 학점 취득 형태 그리고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 지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각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교육과정 편성 단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로 학업 설계 단계입니다. 진로 상담의 내실화와 진로 연계 학업 계획서, 이수 과목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학업 계획에 맞게 각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교에서는 교육과정 이수 지원팀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 선생님, 그 다음에 진로진학 선생님,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강 신청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과목들이 이제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별 시간표를 받게 됩니다. 지금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개인별 시간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수업 운영입니다.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고려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5단계까지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런데 6단계, 7단계 학업을 취득하고 이 취득한 학업이 누적되어서 졸업하는 요 6단계, 7단계는 지금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5학년도 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군에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과 영역으로 나뉘고 교과 영역에는 이런 다양한 교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별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선택과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다양한 교과들이 있는데 이 교과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꼭 이수해야 할 그런 교과군이기 때문에 보통 1학년에 편제되어서 1학년에서 듣는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필수 단위가 있습니다. 필수 단위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한 단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에서는 필수 10단위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1학년에서 배우는 국어 8단위로는 필수 단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그렇게 필수 이수 단위를 넘어서 충족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과목은 보통 1학년들에게 편제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앞으로 보통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더 선택해야 될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편제는 바로 전체의 단위수에서 86단위에 해당하는 그 단위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단위에 대해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런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가 바로 2022학년도에 입학한 현재 1학년 학생들의 편제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몇 단위를 이수해야 되는지 정리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학년의 경우에는 국어 1학기 4시간, 2학기 4시간, 수학 1학기 4시간, 2학기 4시간 이렇게 해서 노란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1학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단위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대부분이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영역을 1학년 때 중점적으로 이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2학년에는 이런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를 통해서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을 시키고 더불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교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들 중에 학기별로 2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8단위, 8단위, 1학기, 2학기 8단위, 8단위 그 다음에 아래 진로 교과에서도 한 과목씩 3단위, 3단위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본인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더 많은 비중의 시간을, 단위를 학생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으로 갈수록 선택 과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학년 학생들입니다.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렇게 공통과목 위주로 과목을 이수를 했고 그리고 2학년 때 노란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앞으로 1, 2학기에 학생들이 듣게 될 과목별 단위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학년들 학생들은 본인들이 1학년 때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이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마다 시간표가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영역의 교과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찾아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자신들이 들어야 될 과목들을 잘 설계해서 이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진로 교사 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본인의 자녀가 어떤 진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학년 학생들의 편제표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1, 2학년 동안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를 했고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지금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 될 교과별 단위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빠르게 이 설명을 하다 보니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그리고 어떤 과목이 몇 단위로 편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나눠드린 교육과정 설명의 자료집, 학부모 설명의 자료집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수록을 해놨으니 각 자녀의 학년에 맞게끔 어떤 과목들이 몇 시간 편제되어 있는지 거기서 좀 눈여겨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이전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절차가 되겠습니다. 2월, 3월에는 교육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교직원 연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학생,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 적성 검사는 3월 초에 학생들 입학했을 때 적성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상담입니다. 현재 담임 선생님들 주도하에 학생과 1대1로 상담을 진행 중인데 이때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목 선택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진로에 맞게끔 선택을 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 미결정자에 대해서는 진로 진학 선생님이 심층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월부터 5월까지 쭉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어떤 교과를 선택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교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교과에 대한 설명을 5월, 6월 중에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해서 학생이 교과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본인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7월 달에 1차 과목 선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두 번째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루어지는 과목 선택은 최종에 가까운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진로진학 선생님,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잘 협조해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선택한 그런 과목에 따라서 내년도 교육과정이 편제가 되고요. 이제 학기 시작 전에 교육과정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 교육과정 편성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고등학교의 교육과정부의 역할입니다. 목표와 방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교육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학년 교육과정 운영 요거에 대한 것은 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거기 중에서도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지역연계, 대학연계 등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고 싶지만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과목들은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별로 학기 초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해당 학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기 초에 가정으로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서 적극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관련돼서는 이제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1 교육과정에서 그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시수의
맞게끔 각 교과별로 융합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요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과정 운영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0학년도, 22학년도 학생안전복지부장을 맡게 된 김성구입니다. 우선 저희 학생부에 8가지에 대한 기본 운영 방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 생활 습관 정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교 올 때는 꼭 교복 착용하고, 그 다음에 실외에서는 신발, 슬리퍼가 아니라 신발을 꼭 신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데요. 꼭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어머님들이 학교 안으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혼잡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교문 앞에서 반드시 정차하셔서 아이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으로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인데요. 어머님,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은 이제 학교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의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은 저희 학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육청, 일종의 준사법 기관인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폭력 자치에 관한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집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학교 폭력 발생하는 게 이제 학교가 행복하면 아이들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 폭력 예방으로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교육, 예방교육인데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자살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존중 예방교육, 자살 관련해서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중심의 학생 자치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이 아침에 학생의 아이들이 교문 학생들 지도할 때 협조해서 학생들이 날마다 교대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지역의 각 학교 학생의 학생의 자치 연합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진행하고, 또한 이제 코로나라 그동안 학생들이 어떤 자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되게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올해는 웬만하면 학교 축제도 학생의 주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체육 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이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생부는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지만 교복이
입고, 그 다음에 그 신발 꼭 신고, 그 다음에 그 지각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학교에 대해서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학생부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여고등학교 교사 송인현입니다. 인재육성부에서 올해 방과후 학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8교시에 교과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보다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여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자습 시간에 교실을 개방하여 선생님과 언제든지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고 자습 지도도 하고 임상 지도가 밤늦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 자습 시간에도 교과 수업 시간 동안에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특기 프로그램이나 교과 심화 프로그램 등을 야자 시간에 수요일날 100분간 진행하여 음악이나 체육 등과 같은 특기 작성 프로그램이나 교과 심화 프로그램들도 수요일에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외부 지원금을 적극 유치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교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인재육성부 송인현 교사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여고등학교 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종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학부모님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 기숙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 혹은 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인데요. 기숙사의 운영 방향,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일과에 의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생활 및 편의시설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의 운영 방향입니다. 많은 운영 방향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집처럼 편안하고 정말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에 심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7일 중에서 5일이란 시간을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기숙사가 자기 집처럼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좀 살려서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으로 중점을 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과표인데요. 일과는 이제 평일, 그리고 휴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22시까지는 학교 일과에 따라 운영이 되고 22시 이후에 학생들이 기숙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22시 30분까지 개인 정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1시간 정도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율학습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 시간을 새벽 2시로 정해 놓았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다음날 활동과 수업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시로 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날의 일정도 있고 하지만
그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감교사 소개했는데요. 먼저 저는 사감 부정을 맡고 있는 교사 김종환입니다. 그리고 사감 기획으로 영어 선생님이신 조은하단 선생님이 있고요. 밑에 이제 사감교사로 6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 성함 옆에 이제 사감교사 이외에 맡고 있는 그 직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부여고등학교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모든 선생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제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사감교사를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기획 선생님 그리고 사감교사 6분, 8명의 교사 사감 선생님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전담 사감교사를 한 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녁 때 기숙사로 들어오셔서 다음날까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이 전담 사감님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시는 덕분에 교사 사감들과의 그런 시너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활과 편의가 더욱 좋아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가 더 많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 및 편의시설 안내입니다. 가장 왼쪽 상단 2가지의 이제 숙소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입니다. 4명씩 생활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합니다. 놀라셨죠? 이게 제가 의도하고 작정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혹시 열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깨끗하고 본인 스스로들이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이불도 잘 개고요. 청소도 청소 시간에 깨끗하게 자기 집이라는 생활을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가 이제 세탁실인데요. 층별로 2대의 세탁기, 2대의 건조기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미니 카페라고 해서 층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학생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숙사 자치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기숙사 운영에 대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옆에가 이제 열람실인데요. 개인 사물함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학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독서대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부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제 사진으로 가려진 곳인데, 이곳이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하고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컴퓨터실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것들도 많은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규정 안내인데요. 정말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압축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와 학생의 판단하에 외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 동거인이 접촉했을 경우, 아니면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강압적으로 기숙사에 입사를 시키지 않고 학부모님과 학생의 충분한 의견 끝에 저와 상담을 하시면 자유롭게 외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막 강제적으로 입사시켰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악효과가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잘 학생들과 이야기하셔서 저에게 전화 주시면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확진됐을 때의 경우인데요. 지금 규정상은 확진 이후에는 7일간의 격리가 있습니다. 격리 이후에 3일간의 수동 감시가 있는데요. 7일간의 격리 기간에는 학교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3일간의 수동 감시 기간에는 학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숙사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동 감시 3일 기간에는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KF90 이상의 마스크를 한 번도 벗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생활을 하게 되면 같이 씻고 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벗고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권고사항이지만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3일간의 수동감시 기간에도 기숙사로 들어오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3일간의 수동감시 기간 이후에는 기숙사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정말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기숙사에 관한 운영 방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평가를 담당하게 된 중국어 이세봄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2022학년도 학생평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4가지 파트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부분은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그리고 중요한 부정행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지필평가 안내입니다. 지필평가는 총 2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1회고사 즉 중간고사, 2회고사 기말고사로 운영이 되게 되고 있고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학년도 4월 26일서부터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학사 일정에 따라서, 교내 일정에 따라서 변경이 하루 앞당겨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학생들의 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예정대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의제기 관련입니다. 저희가 1회고사, 2회고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어서 이의신청을 3일 안에, 성적 확인을 하고 나서 3일 안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교과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점 관련입니다. 먼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출석한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월요일 1교시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수업이 끝난 8교시 이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또 추후 결과를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필평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평상시의 출결과는 조금 다르게 평가기간에 한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결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평가기간에 다시 한번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어서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1회 이상을 참여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학교에 나온 이길날 또는 다른 날에 함께 다시 수행평가 기회를 부여를 해서 성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세부 평가 기준안 같은 경우는 안내되는 평가 계획서를 따라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어서 마지막 부정행위 유형입니다.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행위로 적발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해당 영역 수행평가 포함해서 0점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또는 학생 선도위원회 이렇게 회부가 되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이 점들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셔서 중요 깊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여고등학교의 평가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